안녕하십니까. 비봉산의 전기를 받고 난강변에서 추억을 쌓은 진주 출신 이래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남 지역 출신 경제인 세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 100년 전에 생존하셨던 분이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우리 기억의 저편에 있는 분이지만은 생활 속 곳곳에 이 세 분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세 분의 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인의 회장은 1907년생입니다. 117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1910년생이니까 114년 전에 11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의 세 분이지만 그 당시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미래의 첨단, 미래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모두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두가 유교 가정교육에서 받았기 때문에 토지 자본에서 나오는 수확만이 경제적인 이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산업 자본에 투입하게 된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세 분의 관계는 이병철 회장, 구인의 회장, 조홍재 회장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C줄과 낫줄이 엮여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100년 전의 경제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먼저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령군 입구에 있는 솥바위입니다. 이전에 솥바위를 중심으로 사방 20리 이내에 대한민국 부자 세 분이 논다고 한 그 전설이 있는 솥바위입니다. 이 세 분의 위치를 솥바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어령 이병철 회장 생가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진주 구인의 회장 생가, 남쪽으로는 조홍재 회장 생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 출신 세 분의 가까운 얼굴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집은 현재 지수면 성산리에 있는 구인의 회장의 생가입니다. 자, 여기는 어령군 전곡면에 있는 이병철 회장의 생가입니다. 함안 군북면에 있는 조홍재 회장의 생가입니다. 물론 100년 전의 건물은 아니고 그 당시의 행태를 복원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개방을 하고 있으니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 또 가까운 경남에 계시는 여러분들 한번 다 다녀가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 세 분을 소개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과 구인의 회장은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사돈관계이자 동업을 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인의 회장과 조홍재 회장은 서로 막역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조홍재 회장과 이병철 회장은 또 동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C줄 날줄이 얽혀 있다고 했지만 친척 이상의 혈연 이상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자사업이라든지 제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업종의 경쟁관계도 있었지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지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쌍끌이를 하였던 분이죠. 이 세 분을 연결하는 것은 또 한 분이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진주 지수면 출신의 허만정, 호주 허만정 선생입니다. 호주 허만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진주 여자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에게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많은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에게 있어서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멘토가 있었는데 구인의 회장에게는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시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창약방을 운영한 원준옥 선생님이 계십니다. 구인의 회장의 청년 구인의 회장의 어떤 상업행위에 성실과 겸손과 신뢰, 믿음이 가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1936년 진주에 큰 뱅자령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거금 1만 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홍재 회장에게는 진주 수곡면에 처남 하영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역시 개하사상을 받아들이고
계획적인 공부를 한 신지식인으로서 조홍재 처남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에게는 매행허순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매행허순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진주중앙시장,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은행 뒷골목에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서 진주 최초의 백화점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이 백화점을 운영을 하면서 전국의 상권, 어떤 물품의 도소매, 물품 유통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마산에서 정미소를 끝내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대구에 같이 가서 별표국수라든지 조선양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정신적인 충원을 많이 해 주신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젊었을 때 첫 사업을 한 품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구인의 회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주에서 포목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지금의 창원시죠. 마산에서 협동정미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조홍재 회장은 함안 군북에서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새끼 가만히 만들기 이런 농촌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100대 기업, 200대 기업의 회장이라고 보기에는 첫 사업이 너무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약 90년 전의 진주 시가지 모습이고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중앙시장 빈터입니다. 이곳에 구인의 회장이 구인의 주담 토목 상점이라고 하는 비단 옷가게 상점이 열렸던 곳입니다. 그 뒤에 진주시 모습이죠. 이 Y자형으로 생긴 것이 옥봉 상거리입니다. 멀리 촉성로와 난강 다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의 모습입니다. 이 LG그룹 구인의 회장과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호성그룹 조홍재 회장이 살아계셔서 상업을 하려는 분이나 혹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경영을 하시는 분에게 과연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구인의 회장은 신뢰 경영을 우리에게 남겨줄 것 같고요. 이병철 회장은 경청 경영을 꼭 들려줄 것 같습니다. 조홍재 회장은 보고서 경영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인의 신뢰 경영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당시에 구인의 회장이 했던 표현을 빌려보겠습니다. 허성구가 저렇게 하이타이 만드는 것에 자신이 있다 하는데 우리 한번 믿고 밀어줍시다. 허신구는 LG그룹의 파트너 허씨 집안의 넷째 아들로서 하이타이와 샤시를 만든 산증인입니다. 이분이 외국에 출장을 가서 한국의 빨래비누가 낙후된 것을 보고 그 하이타이라고 하는 가루 세제를 가져왔고 우리나라 주부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노동에 일대 핵심을 가져온 분입니다. 그래서 하이타이를 개발해서 우리 이것을 판매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중력회의 때 보고를 하였더니 많은 분들이 아니 세탁기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 가루세제를 갖다 만들어 팔 것이냐, 시기상조도 안 된다 이러고 하였을 때 구인의 회장은 허신구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한 그 내용을 믿고 한번 믿고 맡겨보자 하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LG그룹 구인의 회장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금성사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금성사를 만들 때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LG의 능력으로는 라디오를 만든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 정도로 비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의 회장은 유누켄이라고 하는 전자 전문 선진 문물을 일찍 배우고 온 상무에게
욱해나 내가 라디오 전자사업에 진출을 하니까 네가 책임을 지고 무조건 해봐라. 이유 불문하고 만들어내어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권한과 책임과 신뢰를 다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가전제품 그러면 모든 것이 LG로 통할 정도로 그 당시 불무지에 개척한 것이 구인회 회장의 신뢰 경쟁, 믿음에는 모든 권한을 주었고, 권한을 주었을 때는 책임을 가지도록 하되 간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그 책임자가 다 진행을 해서 오늘날 이런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구인회는 오늘 후배들에게 신뢰 경영을 가르쳐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입니다. 단 두 글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 한자는 경청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10사람, 20사람, 30사람 많은 분들로부터 경청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어질 정도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그러셨죠. 알아야만이 내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알아야만이 내가 지도를 할 수가 있고, 알아야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꾸 듣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경청론입니다. 늘 메모 속에도 이병철 회장의 친필 것입니다. 경청 그리고 계모. 늘 대화를 할 때 상대방한테 들을 때 하나라도 그 짧은 시간에 듣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홍재 호성그룹 창업주의 보고서 경영은 무엇일까요? 조홍재 회장은 모든 내용이나 사업에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남겨놓고 비교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석한 내용이 6개월, 1년 뒤에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앞서 기록한 내용과 대조를 하다 보면 그 사이, 그 1년 사이에 변화된 내용도 많이 체크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유비무한 정신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될 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출을 하였습니다. 구인회 회장의 신뢰 경영, 이병철 회장의 경청 경영, 조홍재 회장의 보고서 경영, 오늘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만약에 후배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이나 장사는 실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패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 말은 모르고서는 하지 말라.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실패하라. 무작정 용기와 패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지수면에서 육형제의 장남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는 좋은 풍습도 있었고 또 장남은 부모의 맞잡이로서 아래는 동생으로 또는 자녀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제활동이란 것이 우리나라 1920년 30년대 경제활동이란 것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수라고 하면 더더욱 농촌이었습니다. 고작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농산물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소작이라든지 채소, 과일 판매에 의한 경제 이익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육형제와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고 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버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가 더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주에 가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너는 선비 집안의 장손인데 어떻게 네가 그 당시로 사농공상이라 하여 상인을 조금 하시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선비 집안의 장손으로 그런 장사를 한단 말이냐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회는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사업을 차린 것이 진주의 비단 장사입니다. 포목심이었죠. 어느 정도 잘 되었지만은
그 30년대 40년대는 또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전쟁의 2차 세계대전의 힘을 2차 세계대전의 전란 중에 물자 동원령이 내려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비단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제령에 따라서 더 이상 판매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인에는 그때 삼천포, 사천 지역에 가서 생선을 가져와서 생선 장사도 하고 또 채소, 진주 첨가조합장을 하면서 과일 장사도 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익히면서 장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진주보다는 더 큰 도시에서 더 큰 장사를 해보기 위하여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 부산에 가서 첫 사업을 시작한 것이 조선흥업사 무역회사입니다. 이때 힘들어하는 시기에 진주 지수면 출신 허만정 씨를 만납니다. 이것이 허씨와 구씨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허씨구씨 동행, 허씨구씨 동업 57년의 시작입니다. 물론 1947년에 동업을 한 뒤에 2004년에 GS그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1946년 11월 허만정과 셋째 아들 허준구가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구인회가 설립한 조선흥업사 무역회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사돈이 진주에서 포목장사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하게 경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씨, 구씨와 동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버지 허만정은 허준구에게 한마디 남깁니다. 준구야, 경영은 구씨 집안이 잘한다. 절대 나서지 말아라. 돕는 일에만 충실히 하여라. 이 한마디가 구씨 집안, LG의 구씨 집안과 지금의 GS그룹 허씨 집안의 보이지 않는 불문율로 구씨 집안이 할 일, 허씨 집안이 할 일 역할 분담이 되어졌습니다. 57년 동안 잡음 하나 없었다고 전 세계 경제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으로 허만정의 허씨 집안의 자금을 받아서 구인회가 첫 시작한 것이 저희들 세대 부모님들 많이 아시죠? 럭키크림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만 동동구리무입니다. 구리무는 일본 크림의 일본어 영어 발음이죠. 동동구리무입니다. 구인회 회장 럭키크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부산의 연지동 공장과 동동구리무 그 당시 상포입니다. 영어를 럭키로 한 이유는 행운을 가져온다는 뜻이지만은 그냥 우리 이름으로 하게 되면 국산품이라서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하여 둘째 동생 구정애가 형님 우리도 이거 외국인들처럼 멋있게 품질도 좋다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을 붙입시다. 그래서 무엇이 좋을까? 그 당시로 유행했던 행운의 세븐 이런 뜻으로 럭키 세븐, 럭키를 인용해서 럭키크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푸대 이런 곳에 크림을 넣고 배달을 하다 보니 크림통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불량품이 되어가지고 많은 반품 교환이 나오다 보니까 구인회 회장이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구태해 사장이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태해야, 럭키 크림이 품질은 좋다고 하나 배달된 대리점에서 통이 깨어지고 하니까 우리 회사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다. 깨어지지 않는 크림통을 네가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동생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크림통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가 되는 재료를 넣고 그 틀에 이어서 탁 찍어내면 빛도 나오고 비누통도 나오고 치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LG 화학, 락키 화학에서 플라스틱 제품된 생산입니다. 52년에 락키 화학에서 만들어낸 플라스틱 제품이 그 당시에 전국적인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53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서 그 국무회의를 시작할 때 그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던 이재행 장관 88년도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도 구인회 회장하고는 사돈이 됩니다. 막내 동생이 구인회 딸하고 또 결혼을 했으니까요. 이분이 국무회의를 할 때 각하 이 빛이
부산에 있는 락키화학에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초의 플라스틱 빛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약 73년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빛이었습니다.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 장관, 그 플라스틱 빛을 나에게도 하나 주시오 하면서 곱게 받아갔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구인회 회장의 어떠한 미래를 내다보는 도전 정신이 앞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락키화학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제품은 공진의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칫솔을 만들어내니까 주민들이 또 아니 구 회장, 칫솔을 만들었으면 치약도 만들어야지 왜 치약은 안 만드는 거냐. 그렇게 해서 다섯째 동생 구팽회가 미국에 출장을 가는 길에 르키 치약을 만드는 비법을 알아왔습니다.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고 또 저희들이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많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치약을 씁니다만은 단순하게 저는 르키 치약이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품이 부족한 시기에 최초로 우리 서민에게 다가온 일상용품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이름이 르키라서 르키 치약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이 사진은 구인회 회장이 그 당시로 구인회 회장은 부산에서 LG 락키화학본부 락키그룹이라고 했습니다만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다가 68년도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인회 락키그룹 회장이 서울 출장을 한번 갔었더니 윤우켄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전축을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구인회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윤상무, 이 전축 조그마한 이 네모 안에서 사람이 노는데 누가 여기 숨어서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윤우켄 상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전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했더니 구인회 회장은 그 당시로 부산에서 라디오에서 소리 나오는 것만 들었지 전축이란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딱 한마디 던집니다. 어이 윤우켄 상무, 그 전축 돈 됩니까? 네, 이 전자사업 혹은 전자산업 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까 구인회 회장께서 못할 거 뭐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합시다. 내일 전자산업이 발달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출장 갑시다. 그리고 바로 90일 동안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라디오, 전축, 카메라, 전화기 이러한 선진 국가들을 견학을 하고 옵니다. 그 선진 국가 견학을 하고 와서 58년도에 우리나라의 금승사라고 하는 공장을 설립을 하고 첫 사업으로 라디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A501 트랜지스터 라디오입니다. 방송 중이지만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골에 어느 노인이 아주 오래된 집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이 라디오가 놓았답니다. 경매 시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몇 년 전에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경매 시장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라디오가 대한민국 산업 역사의 한 획을 차지하였다 해서 국가에서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사실 전자산업이라 그러면 라디오, 요거는 또 금성사에서 만든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 만든 과정도 간단합니다. 구정의 셋째 동생이 미군이 쓰다 버린 냉장고를 집에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냉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찬물에 얼음 몇 가지를 띄워놓고 음식물 보관하는 정도였는데 이 냉장고를 하나 구입해 사용을 하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고칠 데가 없었고 기술자도 없었고 부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만드는 기술자에게 불러가지고 이것을 조립을 역순으로 분해를 하고 분해와 조립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구인회 회장이 그럼 또 만들자. 한번 해봐. 모든 것을 네게 맡길 테니까 만들어봐 해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냉장고도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지수에 한번 가 보십시오.
기업가 정신센터도 있습니다만은 80여 채의 기아집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풍요로움과 부자라고 하는 기운을 붙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진주는 이렇게 문화예술의 도시만이 아닌 경제의 흔적도 많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더더욱 여러분 주변에 우리 경제 관련, 기업 관련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진주가 더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 중심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